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조경태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양자 전 의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장동혁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스레터 K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과 차례로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장동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장동혁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좀 자주 나오셨어야 되는데 여하튼 저희가 비교적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늘 국회 공식 기자회견 여시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자, 계엄 탄핵 대선 패배 거치면서 당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증폭되는 모양새인데 와, 이래서 혁신을 할 수 있겠나. 혁신도 난망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장동혁 의원님께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 무엇입니까? 당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중진 의원님들도 계시고 네네. 주변에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당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을 수습하지 않으면 어쩌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당을 추스리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자,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엄의 원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당대표가 되고 당을 이끌게 되면 과연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의심의 눈초리가 당내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당내뿐만 아니라 예. 안팎에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드린 그런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좀 해주세요. 계엄과 탄핵을 거치고 조기 대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패배했습니다. 네. 저는 국민들의 심판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국민들께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나 뭐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더 사과 그다음에 그것을 예를 들면 당원 당규에 넣는 방식의 사과 뭐 이렇게 자꾸 사과에 어쨌든 그 형식만 더 강하게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과한다고 당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언제 혁신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선거에 패배했을 때 늘 혁신과 뭐 쇄신의 문제가 그렇죠. 대두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가 졌는지를 알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기는 정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정당은 선거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그러면 잘 싸워서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게 쇄신의 시작이고 혁신의 시작인데 생각해 보면 계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면 헌재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네. 분명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야당에 계속 의회 폭거는 있었다.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의회 폭거를 하고 정부를 공격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서 오히려 각을 세우거나 내부 총질을 하면서 결국은 그 제대로 싸우지 못한 것이 또 계엄의 원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엄까지 오게 된 데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있었고 또 그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고 내부 갈등만 일으켰던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 국면에서도 이 계엄 이후의 문제를 뭐 임기단축 개헌이든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탄핵을 반대했지만 우리 당의 몇몇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분열해서 탄핵을 막지 못하고 곧바로 조기 대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쓰지 못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드러난 우리 당의 문제는 뭐냐.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서 싸우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해서 자중질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게 본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과는 끝냈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계엄과 탄핵을 거쳐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분열됐다. 분열해서 우리는 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을 하나로 모아서 여당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싸우는 당을 만들고 늘 단일 대우로 우리도 뭉쳐서 싸우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1차적인 혁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서 말로써 사과하는 거로 뭔가 이 모든 것이 혁신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엄의 원인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봐야 그 진단을 해야 제대로 된 혁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 취지는 제가 잘 이해가 됐고요. 자, 계속 당내에서 분열해가지고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정부 여당은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뭉치자, 계속 분열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모든 책임을 그거 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스스로 그 야당의 어떤 그 폭주를 방어하지 못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동이 이어진 측면도 있었으니 우리 국민의힘 자체 그 책임도 느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책임 모든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 행동이잖아요. 네네. 그게 그로 인해서 네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이 폭풍이 왔고 네. 어쨌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 지금 뭔가 남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흔적이랄까 심지어는 영향력이랄까 무슨 이런 말씀인지 부분을 알겠습니다. 단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단절하는 방식이요? 우리가 당원 당규도 대선 기간에 개정을 해서 네네. 그 부분을 뭐 뚜렷하진 않지만 사실 간접적으로 당원 당규에 담았고 예. 탈당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탈당을 하고 난 이후에는 네. 우리 당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 받고 재판받고 재구속까지 되셨지만 누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합니까? 그리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행동이라도 취하고 있습니까?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미 탈당을 하셨고 절연을 했습니다. 절연은 완료됐다? 예, 절연은 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무슨 그 액션을 취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서 누가 재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지 자,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러면 전한길 씨 같은 분이 다시 언급을 윤 어게인을 언급하고 부정선거를 다시 언급하면 자,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각이 또 갈릴 예, 수도 좀 이따 있잖아요. 그 부분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절연이 됐는데 이미 절연된 것을 가지고 자꾸 또 과거로 밀어넣고 또 절연하자. 그것 때문에 대선 기간에 탈당도 하시고 우리가 당원 당규도 바꾸고 했는데 또 절연하자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더 절연할 것이 남아 있으며 그러나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절연을 하고 탈당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지키고자 했던 다른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거를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그런데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분들의 그런 지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절연했으니 그런 분들은 다 우리 당에서 떠나시고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윤어기인을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 그것은 결국은 개헌 과정에서 드러났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강한 열망 그거는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담고 가겠습니다. 또 부정선거 그것은 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여러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걸 알겠으니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모아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가려는 노력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정당이지. 네. 지금 와가지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당에 불리하니까 그동안 대선 때까지 지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대선 패배하고 났고 선거도 끝났으니 일단 좀 멀리 계시다가 혹시 지방선거 때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당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생각이 자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한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고 그 말씀들 중에서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당이 지금 그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제대로 싸우고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이제 그것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우리가 그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선거 때까지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선거 끝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당에 내팽개친다. 이제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은 당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조금 우리 당의 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측면의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지했던 분이니까 그분들을 잘 이렇게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언더찐윤이 장동혁을 민다. 사실입니까? 몇몇 언론이나 뭐 이렇게 그 자꾸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재한 언론 기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대부분 이제 기자분들은 뭐 어떤 분 뭐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107명 뭐 저를 빼면 이제 106명인데 106명 의원님들께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의 여러 상황상 뭐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뭔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좀 당을 새롭게 바꿔달라는 열망이 저에게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은 뭐 감사한 일이고 맞는 말씀인데 뭐 특정 어떤 분들이 한다 뭐 특정 뭐 어느 뭐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 지지하고 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금 우리 당이 더군다나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저를 지지해 줄 수 있지만 우리 당이 뭐 예전처럼 뭐 몇 명의 의원님들이 누구 한 명을 밀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녹록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 당이 너무나 위기이고 모든 당원들께서 정말 이때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 멸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야 이번에는 누구를 밀어야 된다라고 해서 당심이 당원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고 누군가를 한 명을 뭐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뭐 안 될 사람을 밀거나 뭐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만들거나 그럴 상황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지만 그것은 뭐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우리 장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저는 모든 당원들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어떤 쇄신을 하고 있고 당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득하면 되는 문제지 어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좀 경쟁이 된다 아니면 어떤 분 때문에 야 이게 좀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뭐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우리 당원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또 이런저런 뭐 저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제발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비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당원들이 좀 제대로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뒤에 숨지 말고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당혁신이라는 거는 정말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이제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잘못하면 절멸될 위기, 그러니까 당이 사라지고 없어질 위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재건축 수준의 재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조금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당내 비주류로 불려온 분들 그분들은 또
혁신파라는 얘기도 씁니다. 스스로 어떤 김용태, 윤희숙의 혁신안을 동의하는 사람 혁신파, 동의 안 하는 사람은 혁신파 아닌 거고 그래서 여튼 그런 주장도 하시는데 영남권을 위주로 한 그 아주 강고한 당내 기득권 세력, 기득권 의원들이 당이 어떻게 한 발자국 나갈라 그러면 그거를 스크럼 짜고 좀 약간 반대하는 듯한 그런 구조다. 이런 추정에는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 예를 들면 이번에 혁신 대상으로 올라간 물론 기준도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왜 그랬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경원 의원님, 예. 윤상현 의원님, 저 송원석 의원님 중에 영남권 의원님은 송원석 원내대표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생명 네.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그 행보에 있어서 그냥 나는 지금 다 내려놔도 좋아 그냥 뭐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마치 우리 당에 어떤 쇄신의 문제가 있고 뭐 네. 이러면 이게 우리가 영남에 계신 의원님들만 이렇게 그룹지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돌이켜 보면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뭐 저나 송원석 원내대표님은 왜 거기에 꼈는지 더더욱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 혁신의 대상으로 이제 지목이 네, 되신 근데 거예요? 세 명이 네. 윤희숙 전 의원이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낸 구체적인 혁신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비판을 하거나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혁신의 방향에 관해서 자꾸 사과만 하는 것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돕고 지지했던 분들을 선거 끝났다고 좀 불리하다고 해서 그냥 자꾸 밀쳐내는 방식의 혁신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끌어안고 가야 된다. 예, 그것뿐이지. 뭐 예. 예를 들면 뭐 최고위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 당 지도부를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시도당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 그건 좀 세부적인 뭐 그런 얘기들이죠. 세부적인 예.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도 해본 적이 없고 예.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논의를 통해서 그걸 숙성시켜 가야지 예.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다 뭐 쳐내는 혁신이 아니라 끌어안고 가면서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야당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혁신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예를 들면 이게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특정 이렇게 주제를 빼고 나면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지금 뭐 이재명 정부의 인사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한길 선생님보다 지금 더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가장 투쟁력 있게 싸우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밖에서. 그러니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좀 그 목소리는 좀 낮추거나 일단 그것은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일단은 우리가 여당과 그리고 정부와 지금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데 힘을 모으자라고 해서 같이 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끌어안고 부정적인 거는 잘 이렇게 달래면서 이제 간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정치 현실은 어떠냐면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거 한마디가 네. 이게 긍정적인 거 끌어안고 가고 부정적인 거는 좀 이렇게 무마시키고 한다는 말은 좋은데 네. 그 한마디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작용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젊은층 뭐 이런 세대들 이제 중도층 이 부분의 확장을 어렵게 한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세요?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데 예를 들면 계속해서 어떤 좀 이걸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가자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네.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당에 부담을 준다면 그때는 그때 가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한마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언론에서 기사를 한번 쓰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게 여권의 프레임일 수도 있다. 예, 프레임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기사가 한번 예. 났다고 해서 그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뒷걸음 치고 우리가 그냥 움츠러들어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면 돌파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어떤 프레임이 오거나 부정적인 공격이 딱 한 번만 오면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 의혹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에 만약에 집권 여당이고 우리 당이 그런 후보자를 우리가 맞닥뜨렸으면 절대로 못 버텼을 거다. 5분의 1 정도의 의혹만 있어도 우리 스스로 지명 처리하자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처럼 일단 똘똘 뭉쳐서 자, 우리가 민주당이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거나 어떤 역풍이 올 때 그것을 최대한 같이 막아내려고 노력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걸 순풍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바람만 불면 바람이 우리한테 오기도 전에 그냥 우리는 모든 걸 움츠러들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그렇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장동영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혁신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당이 재건축 수준으로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분열 너무 쉽게 그 주저앉거나 어떤 그 위기가 왔을 때 너무 쉽게 분열하거나 갈등하거나 이 부분을 하나로 뭉쳐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혁신도 그렇게 일단은 끌어안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하더라도 이게 하나로 뭉친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그거 플러스 뭉치고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 플러스 또 우리 장동영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그리는 어떤 이게 뭉치는 거 말고요. 이게 혁신의 방향이랄까 어떤 본질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은 예. 잘 싸워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예. 1차적인 목표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예. 그렇게 똘똘 뭉쳐서 늘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를까 보면 민주당은 공천에 있어서 의정활동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어떻게 싸워왔고 어떤 모습으로 싸웠고 얼만큼 싸웠는지에 대해서 촘촘하게 평가하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천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그분들이 뭐 선천적으로 무조건 뭐 투사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뭔 일이 있어도 그냥 뭐 당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든 말든 나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나는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네.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를 몇 건 하고 상임위에 몇 번 출석하고 끝까지 앉아 있었는지 질의를 몇 번 했는지 토론회를 몇 번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다음에 뭐 책을 몇 권을 냈는지 그러니까 그게 뭐 개인적인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어떤 정책 자료집을 몇 권 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평가가 되고 그게 공천에 반영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돼 있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외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싸우지 않는 사람을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인적 쇄신을 한다 치면 똑같은 사람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싸우시는 사람을 결국은 이제 새롭게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연수원 기능도 지금 다 없어졌고요. 교육 기능도 없어졌고요. 뭐 청년 정치학 하다못해 청년 정치학교 같은 거 하나도 우린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굴해서 우리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 우리 당의 이념과 가치를 그리고 방향성을 정책 방향을 완전히 이해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그분들을 주요 당직에 활용하면서 그분들이 경험을 쌓게 하고 그분들이 사실상 총선에 출마관 할 때는 다른 선거에 출마할 때는 진입 장벽을 완전히 낮추어서 네.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그거 없이 상향식 공천하면 기득권 가진 분들만 유리한 게 상향식 공천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가진 분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당에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내 공천하는데 무슨 권한이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상향식으로 당원들이 투표해서 그냥 네. 공천하면 결국은 그냥 인지도 높은 기득권들은 기득권 있는 분들은 굳이 당에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면 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당을 어떻게 꾸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내는 시스템과 그분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올 때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컨텐츠가 없으면 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여의도 연구원의 그
더불어민주당이 부러워했던 여의도 연구원의 네, 네. 정책 기능이나 전략 기능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네.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고 그 기능을 다시 살려내야 우리가 싸우겠다고 했는데 총칼이 없어서 결국은 맨몸 들고 싸우지 않도록 하는 그 정책 전략 기능을 다시 반드시 빨리 회복해야 된다. 자, 싸울 수 있는 태세, 싸울 수 있는 전략, 정부 여당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전략, 여기에 진입 장벽도 낮추는 그런 방향의 어떤 쇄신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사퇴를 했고요. 자, 그런 게 뭐 야당이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여권 내 뭐 그런 것도 있고 견제하는 데 있어 의석수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제대로 싸우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로 제가 이제 이해가 맞습니다.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장동혁 의원님이 꼭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데 우선 그 변화의 출발점은 네. 정치를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그리고 당을 완전히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하고 네. 보수가 생각하는 가치, 보수가 생각하는 품격, 그리고 보수가 생각하는 혁신, 그리고 보수의 미래 전략, 이 모든 것들이 저 장동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